반갑습니다. 진해 튼튼하이 한의원입니다. 오늘은 이명치료의 주의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두 분의 이명 환자분들 오셔서 진료 후 치료를 해드렸는데요. 한 분도 양방에 먼저 들리셨더라고요. 근데 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질적인 원인이 있어가 수술을 요하는 그런 외과적 영역이라면 한방보다는 양방에 가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맞고요. 근데 이명 같은 경우는 거의 기능적인 요인입니다. 잘 드러나지 않고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라든지 잘 모르겠다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 시민성 질환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한방이 탁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저녁에 온 환자분도 양방에 먼저 들리셨다 온 분인데요.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은 좀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네요. 이거 종합병원에 가도 안 되는 질환인가 아시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치료를 받아보고 한방으로 턴을 한번 해봤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금 한 2주째 치료하고 있는데 많이 좀 반응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그분은 약간 가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명 치료를 하면서 상당히 이렇게 환자분들 이렇게 이렇게 주의를 드려야 될 점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일단은 이명을 아주 또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방의 침수를 너무 이제 과도하게 이제 평가를 하셔서 그러는지 침 한두 번 치료에 다 치료가 되는 질환인 줄 알고 오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참 설명을 또 차근차근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명이 또 치료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아닙니다. 체질을 잘 파악해서 기질적인 어떤 수술을 요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한방으로 치료가 잘 되거든요. 거기에 치료를 하는 가운데서도 좀 주의점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또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리죠. 이명, 예를 들어서 구안화사나 공황장애 이런 거 다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한계치를 넘어선 질환입니다. 그 한계치 안에 있을 때는 휴식을 취한다든지 영양제를 복용한다든지 즐겁게 노래를 부른다든지 좋은 음식을 먹었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 많이 좋아지죠. 근데 한계치를 오버가 된 경우는 틱도 마찬가지고 고환아사, 안면신경마비도 마찬가지고 이 이명도 마찬가지고 스스로 조절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려줘야 되는 한계치 밑으로. 그래서 우선 그런 시스템 자체가 본인은 돌발성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원인은 이미 몇 개월부터 진행이 돼서 상당히 축적이 돼 있다가 그 한계치를 넘어선 질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료를 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달 정도 이내에 치료 효과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하시고 침치료를 병행해서 투약 한 달분과 침치료 내일 오셔가지고 한 달 정도는 치료를 하신 분들이 효과가 제일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2달, 3달째는 이 또 여유분도 또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우리 생활 속에 스트레스라든지 우리 피로도라든지 이런 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피로도가 있고 스트레스가 있다고 해서 다 입이 돌아가고 다 기계 소리가 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극이 좀 심하게 자기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자극이 들어오더라도 좀 이렇게 컨트롤 될 수 있도록 여유분을 가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좀 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주의점이 있는데 그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명 치료는 적어도 어떤 의사분이 치료를 하든지 그 의사분을 믿고 한 달 정도는 이렇게 한방으로 예를 들어서 한약이라든지 침치료를 병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이 더 잘하는 치료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치료 방법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치료 방법 자체가 틀려버리면 다시 원위치 되어버리고 치료가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구안화사, 안면신경마비 같은 게 첫 한 달이 중요하다고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더 좋은 시설이 좋은 입원 시설도 돼 있는 비용도 몇백씩 들어가는 그런 데가 있다고 주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귀가 얇으셔가지고 거기 일단
갔다가 오시면 치료가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저보다 더 치료를 잘할 수도 있지만 치료 방법 자체가 치료를 하다가 바꿔버리면 그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거든요. 다른 데서 잘 치료가 있는데 저한테 와도 저는 그분한테 치료를 받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한 달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나머지 두 달은 또 치료를 유지를 시켜주고 재발 안 하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일단 맡겼으면 그 의사분을 믿고 한 달에서 한 3개월 정도는 치료를 잘 해주면 이명 같은 경우는 체질을 잘 보고 적절한 치료를 잘하면 잘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무턱대고 이제 스트레스다 이래가지고 뭐 양반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쓴다든지 이런 경우는 안 되죠. 당연히 그 우리가 이 필요한 거 스트레스 이거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그 구별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내가 정신적으로 흥분한 거하고 그런 경우에 이제 피로도가 겹친 경우하고 그럼 보통 열이 있는 체질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스트레스 짜증나는 열이 많아가지고 이 열은 열 자체가 아니라 풀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보통 뭐 스트레스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그 구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 체질을 잘 보고 진맥을 잘 하는 한의사를 찾으셔가지고 진맥을 잘 해야지.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울체가 돼가지고 풀어줘야 되는 열인데 이 사람은 피로해서 그렇다 해서 보약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그 치료가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스트레스가 아니고 이분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과도하게 흥분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안정을 시켜주고 피로회복을 시켜줘야 되는 분인데 자꾸 스트레스를 해가지고 자꾸 풀어주기만 하면 그게 치료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도 잘 구별을 해야 치료가 잘 되고요. 무턱대고 진맥을 하지 않고 체질을 보지 않고 이명을 치료한다.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예, 그래서 제대로 진찰을 하고 치료를 하려면 치료할 때마다 진맥도 하고 치료도 하면서 경과도 보고 진맥도 잘 해서 체질도 잘 봐서 이렇게 하면 기능적인 경우 어떻게 수술을 요하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이명 치료 잘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한 달에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치료를 잘 받으시면 이명뿐만 아니라 잠도 잘 오게 되고요. 몸도 많이 편해지고 우리가 보통 화라 그러죠. 화도 많이 깔아앉히고 건강 상태도 좋아집니다. 이명 그렇게 어려운 질환이 아니니까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